또 요즘에 또 빠지지 않는 거 유리기판 네. 좀 여쭤보고 싶은데 또 얼마 전에 그 코닝이 네. 또 대대적으로 유리기판 투자를 하겠다. 네. 또 선보이겠다.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당장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유리기판을 써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패키징에서. 일단 이제 칩을 자꾸 이제 쌌잖아요. 예. 네, 수직으로 쌌든지 아니면 2.5D 수평으로 해서 연결하든지 하는데 기존에 이런 거 연결할 때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걸 써요. 실리콘 인터포저. 그러니까 PCB판 위에 올라가는 거죠. 맞습니다. 실리콘 인터포저가. 네. 그럼 유리기판이 그러니까 기존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네. GPU하고 HBM을 연결할 때 바로 밑에 붙는 게 실리콘 인터포저예요. 네. 근데 우리는 기판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50나노대 수준의 그냥 반도체 웨이퍼. 보이지도 않는 거죠. 네. 네. 굉장히 비싸요. 네. 그 밑에다가 플립칩 BGA라는 플라스틱 기판이 붙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하고 그 플립칩 BGA라는 플라스틱 기판 사이에 새로운 세그먼트가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 인터포저보다는 좀 싸고 네, 플라스틱 기판보다는 비싼데 플라스틱 기판보다 좋은 성능의 기판이 필요한 거죠. 그게 유리 기판입니다. 저 우리가 이제 컴퓨터도 여러분들 이제 보시겠습니다만은 컴퓨터 본체도 요즘에 이렇게 유리통 통유리로 많이 돼 있으니까 네네. 보면 이게 누가 봐도 이게 PCB는 보여요. 녹색 기판. 네네. 그리고 위에 칩이 올라가 있는 것도 보여요. 그 위에 뭐 펜도 있고. 네네. 근데 실리콘 인터포저는 우리가 보려고 해도 이게 안 보이는. 안 보입니다. 네. 아까 얼마라 했죠? 두께가? 50나노? 50 마이크로미터? 50 마이크로미터? 네네. 50 마이크로미터면 머리카락 두께 절반이잖아요. 그렇죠. 아, 안 보이는구나. 안 보이죠. 네. 근데 그거를 네. 유리기판으로 대체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이제 그 아주 하이엔드 실리콘 인터포저가 필요 없는데도 이 PCB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인터포저를 쓰는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 업체들은 이제 인터포저 대신에 유리기판을 쓸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업체는 플립칩 BGA 대신에 그냥 유리기판을 쓰면 효율이 더 나올 수 있는 업체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유리기판이라고 하니까 네. 진짜 막 쟁반만한 거 쓰는지 네. 우리가 지금 PCB처럼 녹색판 네. 이걸 대체하는지 근데 그거는 아니고 뭐 녹색판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고요. 네. 실리콘 인터포저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어허. 근데 이제 뭐 일단은 실리콘 인터포저보다는 싼데 네. 성능은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하게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성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회로 선폭을 굉장히 얇게 그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한 자릿수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선폭을 구현하잖아요. 네네네. TFT 같은 데다가. 네. 근데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 선폭을 그리려면 이게 20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내려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을 얇게 해서 하면 이 총 저항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도 덜 나오겠죠. 그리고 유리 자체에서 또 열이 잘 배출돼요. 플라스틱보다는. 그리고 열 팽창 계수라는 거. 그 온도에 따라서 이제 팽창하는 그런 것들도 실리콘하고 유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열 관리에도 장점이 있고 네. 선폭을 더 미세하게 하는데도 네. 장점이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뭐였습니까? 그 GPU 같은 경우에도 HBM도 마찬가지고 TSV를 1024개. 네. 그게 HBM4부터는 48개. 2048개 가야 되는데 그게 그러면은 실리콘 인터포저로는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아니요. 실리콘 인터포저로 됩니다. 그거 되긴 돼요. 실리콘 인터포저가 비싸죠. 아 비싸서 예, 일반 그 플라스틱 기판 대비해서 10배 이상 비쌉니다. 실리콘 인터포저. 왜냐하면 이 칩 조각이니까. 인터포저 자체가.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 조각이에요. 이게. 실리콘이니까. 네. 근데 그거를 유리기판으로 대체하면 훨씬 싸게 만들 수 있죠. 훨씬 더 선폭도 더 미세하게 그려 넣을 수 선폭을 있는 더 미세하게 거고. 할 수는 없는데요. 네.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할 수 있죠. 비슷하게. 네. 근데 대신에 가성비가 싸게. 더 나오게. 네, 맞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네네. 그러면은 근데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유리기판이니까. 네. 이것도 그러면 50 마이크로미터면 엄청 얇은 건데. 네. 유리니까 또 잘 깨지지 않겠습니까? 뭐 두께를 50 마이크로미터까지는 하진 않을 건데 그 유리 자체가 잘 깨집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유리 자체에다가 레이저로 구멍을 뚫어야 돼요. TGV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스루- TSV를 TGV로. 네. 스루 글라스 비아라는 이제 레이저 가지고 구멍 뚫고 불산을 가지고 이제 식각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리 자체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으면 이게 마이크로 크랙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잘 깨지죠. 아니 그러니까 그냥 유리도 잘 깨지는데 거기에다가 구멍을 뭐 2,000개 넘게 뚫어야 되고 네네. 뭐 이거 좀 하는 건데 네네. 그러면 뭐 이거는 그런 문제는 없는 거예요? 마이크로 크랙이 생기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들을 풀기 위해서 아 그게 이제 남아 있는 네. 난제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코닝이나 음. 독일의 쇼트나
일본의 아사히 글라스나 에니지 같은 업체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죠? 강화 유리 잘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유리 산업이라고 해서 이제 유리적인 어떤 물리적인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가 화학으로 엄청나게 뭐 때려 넣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하, 그래서 기존에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하던 음. 소재하던 회사들이 유리기판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인발브를 하고 있어요. 넓게 얇게 네, 유리를 가공하는 회사들. 맞습니다. 자를 때 또 크랙 안 생기게. 그렇죠. 네. 자를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 인텔이 유리기판 상용화에 더 적극 나서고 있어요. 네, 인텔은 일단 자체적으로 유리기판 라인을 셋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몇 년 안에 상용화하는 목표고, 지금 SKC 자회사인 앱솔릭스라는 네. 회사가 있어요. 여기가 제일 빠릅니다. 올해부터 양산 들어가는데요. 아마 AMD 쪽으로 납품이 될 것 같아요. AMD. 네네. 그러면은 삼성은 삼성 전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텔이나 네. AMD가 더 적극적으로 유리기판을 도입하려고 하는 거는 뭐예요? 뭐 2등 얘들은 이제 프로세서 자체에서 열이 많이 나잖아요. CPU 그리고- 자체에서. 네네. 그리고 지금 칩렛이라는 기술 쓰는데 거기도 인터포즈 엄청 쓰거든요. 네, 그런 것들 좀 이제 대체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사실 주기판 있잖아요. 마더보드. 네. 마더보드도 유리를 하고 싶어요. 아예 두껍게. 네. 어, 왜냐하면 그게 플라스틱 쓰는 것보다 헐라니까. 그리고 가성비도 나오고. 가성비도 뭐 그때 가봐야 아는 거긴 한데. 네. 하기사. 네. 지금 또 개발이 또 어떻게 되는지를 또 네.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상용화까지는 한 얼마나 남았다고 봐야 돼요? 유리기판이. 일단 뭐 양산은 올해부터 일부 좀 나올 것 같고요. 앱솔릭스 쪽에서 네, 뭐 내년 뭐 좀, 그리고 지금 삼성 전기도 9월에 파일럿 라인이 깔거든요. 근데 이게 네. 이 유리기판이 나오는 거랑 네. 이 유리기판을 적용한 실제로 칩 이 그 뭐라 합니까? 그 PCB에 올리고 패키징. 예. 같이 이제 패키징을 이렇게 하는 거랑은 네네.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마 한 2, 3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은 항상 급하게 올리죠. 주가. 네. 최근에도 한번 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계속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실 지금 뭐 책 보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뭐 유리기판으로 패키징할 거 아니고. 이거 물건 나올 때까지 내가 뭐 이렇게 뭐 분석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미리는 알고 있어야 되죠. 관련 업체가 어떤 업체들이고 어떤 기술이 있고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이제 각광받을 수 있는지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용화까지는 2, 3년 남았더라도 현재 그리고 이제 뭐 측면에서는 요즘에 어떤가? 기술 트렌드, AI 트렌드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항상 빨리 나오죠. 그렇죠. 급하니까. 어, 네. 저 어떻게 뭐 될지 모르죠. 챗 GPT도 그렇고 뭐 발표가 될 맞습니다.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깜짝깜짝 놀라죠. 또 우리- 애플도 또 할 그렇죠. 테고. 맞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지금 유리기판 되게 적극적이에요. 애플도요? 네. 애플이 어디다가 애플도 지금 그 M 시리즈 같은 경우는 프로세서에다가 그렇죠. 프로세서를 두 개를 연결해서 M2를 붙여서 뭐 M2 뭐 맥스 예. 그리고 M2 맥스 두 개를 붙여서 M2 울트라 이런 걸로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서버 칩으로 쓰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연결할 때는 기판 수요가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연결이 될수록 기판 수요는 훨씬 더 고성능, 네. 그리고 가성비를 또 원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프로세서 연산이 많은 거는 열이 많이 나니까 플라스틱보다는 유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아하. 좋죠. 근데 지금 이제 유리기판 하겠다고 손든 회사들이 꽤 많아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기, 네. SKC 앱솔릭스, 네. LG이노텍, 맞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들도 뭐 대덕전자, 그리고 이걸 이제 가공하는 뭐 캠트로닉스 여러 네. 회사들이 있던데 이게 좀 수혜 강도를 지금 현 시점에서 좀 어떻게 따져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일 중요한 기술은 TGV라는 기술이에요. 구멍 뚫는 거. 네, 레이저로 구멍 뚫는 게 제일 중요한 기술이고요.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국내에서 레이저 잘하는 회사는 이오테크닉스라는 회사가 있긴 한데 네. 이쪽에 한해서는 사실 필옵틱스라는 회사가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거기가 오래전부터. 주가도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회사는 2019년부터 이걸 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각광받을지 모르고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이제 어떤 기술이라는 거는 많이 테스트 해볼수록 유리하죠.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래서 필옵틱스, 이오테크닉스가 이제 TGV 쪽으로 제일 앞서 있고 그리고 이제 TGV로 구멍 뚫으면 이제 불상 가지고 슬리밍하고 이런 쪽은 캠트로닉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표면 처리 쪽에 하는 업체든 이제 CNG 하이테크 같은 회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구멍을 뚫으면 거기에 구리를 채워야겠죠. 네네. 구멍에다가
그걸 이제 액체 도금으로 해야 되거든요. 아하. 그런 쪽은 이제 YMT라는 회사가 이제 그런 쪽에 수혜를 보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 3D AOI로 검사를 하는데 요게 이제 디스플레이 기술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HB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검사. 좀 수혜를 볼 수 있죠. 최근에 아마 그 관련주라고 하면서 이제 주가 측면에서도 많이 움직이는 네네.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이 유리 기판이라고 하는 판보다 네, 이 판을 어떻게 가공해 줄 것이냐, 여기에 어떤 재료들, 어떤 장비들이 쓰이느냐, 사실 거기에 더 수혜주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어, 그리고 거기 관련된 업체들이 기존에 디스플레이 업황 악화 때문에 쫄쫄 굶었던 업체들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유리기판이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붙어주면 사실 주가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죠. 우리가 후공정이라는 업체들이, 후공정은 사실 전공정 업체 대비해서 항상 낮은 멀티플을 받았어요. 그래 왔죠. 네. 근데 이게 AI가 시작되면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새로운 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보면 후공정 업체들이 전공정 대비해서 멀티플이 훨씬 높아요. 그렇죠. 네. 뭐 한미 반도체만 보더라도 맞습니다. 장난이 아니죠. 그게 이제 기판 쪽에서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시장 규모랄 게 지금 나오나요? 유리 기판이 이게 실리콘 인터포저가 대체되는 것, 네. 또 그 이후에 진짜 PCB까지도 대체되는 것까지 되게 일단은 넓게 보는 게 맞을까요? 아직까지는 예. 그렇게까지 뭐 우리가 재작년에 HBM 시장 규모 파악했는데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확장성이 있는지 아직까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유리 기판에 맞는 어떤 로우 머티리얼 유리가 어떤 게 제일 나은지도 아직 몰라요. 코닝 유리가 나은지 뭐 저기 쇼트의 유리가 나은지 뭐 NEG 유리가 나은지 아무도 몰라요. 아직까지는. 수많은 테스트가 필요해요. 약간 미지의 세계, 네. 미지의 영역이네요. 그럴 때 버블이 잘 나죠. 모르니까. 그러면서 또 그 중에서 네, 실제로 수혜를 보는 업체들, 실적으로 내는 업체들이 또 가려지는 거고, 맞습니다. 우리가 그걸 HBM 분야에서 봐왔듯이 그렇죠. 또 나중에 또 유리 기판도 계속해서 일단은 스터디를 좀 많이 해야겠네요. 그렇죠. 물론 그거- 이제 그 사이에서 주가 변동성은 그렇죠. 엄청 커질 겁니다. 맞습니다. 또 최근에 보니까 지금 5월 말 기준으로는 네. 유리기판 관련주들 주가가 좀 많이 또 빠졌더라고요. 빠져 있어요. 네. 네. 근데 또 언젠가는 또 갈 겁니다. 그래서 또 기본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맞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시장이 움직이는데 이게 남들 따라가면 먹을 게 없죠. 네. 그런데 이제 내가 어떤 이슈가 나오면 어떤 기업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미리 알면 그 이슈가 나오면 내가 바로 어떤 종목을 컨트롤해야 될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다 공부하십시오. 노트도 줍니다. 아, 노트도. 네. 아유, 그래서- 시원하게 밀어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니 왜냐면 저도 이제 되게 좋은 요거 요즘에 가방에 넣어갖고 다닙니다. 네. 포켓북. 어, 102개의 기업들. 그렇죠. 102개의 네. 기업만 알아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쵸. 뭐 네. 1000개 달. 근데 많기는 많아요. 네. 100개 기업이 넘어요. 물론 이제 미국 기업들도 맞습니다. 있으니까. 해서 오늘은 이 그러니까 바로 써먹는 최강의 AI 혁명 투자를 쓴 IT의 신 이형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진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저는 피부 장비 미용 이런 것들에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덕업일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 피부에만 연간 3만 원 이상. 네. 시술을 여러 번 받아보면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감이 와요. 내가 직접 몸으로 가서 시술을 해보는 게 결국에는 피부 미용 섹터에 있어서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엣지가 되는 거죠.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